사실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 변호사,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힘들어. 그만큼 우리가 민간에서 보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정치인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까이서 본 박근혜 후보는 정말로 진솔하고 성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심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마련을 해왔습니다만. 네, 앞으로 좀 해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미국에도 없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강한 두 번의 이 위기를 당의 위기를 구해낸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약속 지키는 것 때문에 섣불리 아무런 공약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단점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정말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에게 나도 이렇게 바르고 성심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화 대변인께서도. 네, 저부터요. 사실은 네거티브 공세 같은 것은 정말 저희가 지양하고 이런 선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예. 오늘 이제 조간 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정말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까지 싸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몰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말 옆에서 보기 미련하다고 할 만큼 본인이 한 약속과 국민에 대한 공약을 지키려고 선거 때마다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는 정책 선거를 안 한다고 늘 채근을 할 때 선거를 끝나면 우리가 약속한 걸 얼마나 많이 지켰나 백서를 냅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거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19대 총선 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내용들 52개의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여야 정 그리고 노사정이 합의해야 되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했다는 내용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약속을 지키고 포지티브하게 정책을 만들어내서 정책에 얼마나 완성을 했는지를 너무나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별로 다뤄지지 않고 연일 단일화의 이 협상 과정만 생중계하듯이 지상파며 종편이며 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걸 보고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23일 동안 뭐 과거사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사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인품과 또 민주당의 양식을 참 깊이 믿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그러니까 지난 그 추석 전에 있었던 과거사에 대한 사과 발언, 그 입장 발표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는 그런 말씀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전에 찾아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생전에 박 대통령이 환생해서 내 손을 잡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희 당의 국민 대통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오신 한광옥 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께서 옆에서 배석하셨는데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화해와 통합의 단초를 열었지만 사실은 내 임기 동안에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가장 적임자는 결자 해지하는 측면에서라도 박근혜 후보다. 그러니까 박 후보가 내 뒤를 이어서 국민을 화해시키고 통합시키는 거를 완수해달라라는 고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9월 24일에 유신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였다는 그런 발언과 또 그 부분에 아버지 시대에 정말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으로 점철했었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에 대한 사과의 발언을 그때 정말 전 국민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공은 국민에게 드리고 아버지의 관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런 박근혜 후보가 지금의 정치인으로 있게 된 데에 전 대통령의 그 딸이었다는 그런 지위,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를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여러 해 동안 했었다는 그런 경험, 그리고 고향에서 15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일을 하면서 당 대표직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거에 아주 단초는 대통령의 딸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웠었던 것이 자산으로 시작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국민에게 노출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의 공보다는 과가,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국민들이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년 동안 개인의 생활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정말 투명인간처럼 속까지 다 국민에게 공개가 됐었던 그런 박근혜 후보를 두 번이나 국민들이 다시 신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유력 여당의 대권 후보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그런 유산을 떠나서 박근혜 후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런 어떤 남성 정치가 우리가 한 곳으로 매진하고 남을 따라잡아야 됐었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그 지위를 추월해서 남을 선도해야 되고 다변화가 돼서 정말 여성적인 리더십, 모두를 챙기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 정말 진화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자질을 스스로 갖춰온 정치인이었다는 그런 점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면밀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개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여야 정 그리고 노사정이 합의해야 되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했다는 내용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내지만, 사실은 이렇게 뭐 약속을 지키고 포지티브하게 정책을 만들어내서 정책에 얼마나 완성을 했는지를 너무나 노력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별로 다뤄지지 않고 연일 단일화의 이 협상 과정만 생중계하듯이 지상파며 종편이며 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걸 보고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저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앞으로 남은 23일 동안 과거사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사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인품과 또 민주당의 양식을 참 깊이 믿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그러니까 지난 그 추석 전에 있었던 과거사에 대한 사과 발언, 그 입장 발표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아픔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는 그런 말씀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생전에 찾아뵀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생전에 박 대통령이 환생해서 내 손을 잡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희 당의 국민 대통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오신 한광옥 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께서 옆에서 배석하셨는데, 내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화해와 통합의 단초를 열었지만 사실은 내 임기 동안에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가장 적임자는 결자 해지하는 측면에서라도 박근혜 후보다. 그러니까 박 후보가 내 뒤를 이어서 국민을 화해시키고 통합시키는 거를 완수해달라라는 고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9월 24일에 유신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였다는 그런 발언과 또 그 부분에 아버지 시대에 정말 가난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명감으로 점철했었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에 대한 사과의 발언을 그때 정말 전 국민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에 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조 변호사,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힘들어. 그만큼 우리가 민간에서 보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정치인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까이서 본 박근혜 후보는 정말로 진솔하고 성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마련을 해왔습니다만 네, 앞으로 좀 해주세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미국에도 없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강한 두 번의 이 위기를 당의 위기를 구해낸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것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약속 지키는 것 때문에 섣불리 아무런 공약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단점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정말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에게 나도 이렇게 바르고 성심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화 대변인께서도. 네, 저부터요. 사실은 네거티브 공세 같은 것은 정말 저희가 지양하고 이런 선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예. 오늘 이제 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정말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하고 이제까지 싸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몰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정말 옆에서 보기 미련하다고 할 만큼 본인이 한 약속과 국민에 대한 공약을 지키려고 선거 때마다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언론에서는 정책 선거를 안 한다고 늘 체근을 할 때 선거를 끝나면 우리가 약속한 걸 얼마나 많이 지켰나 백서를 냅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거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19대 총선 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내용들 아버지의 공은 국민에게 드리고 아버지의 관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런 박근혜 후보가 지금의 정치인으로 있게 된 데에 전 대통령의 그 딸이었다는 그런 지위,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를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여러 해 동안 했었다는 그런 경험, 그리고 고향에서 15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일을 하면서 당 대표직을 맡아서 할 수 있었던 거에 아주 단초는 대통령의 딸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웠었던 것이 자산으로 시작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국민에게 노출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의 공보다는 과가 그리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국민들이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